신의주 세관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을 포착했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중국 단둥 지역에서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전승절 참석을 위해 중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게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김정은 본인과 김주애, 현송월, 김여정까지 포함된 일가 전체가 말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동맹국 세관에서 일반 여행자처럼 검사를 받는다? 외교 관례상 고위급 인사들은 통상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거칩니다. 지문 채취나 짐 검사 같은 것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아예 생략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정보는 명확했습니다. 김정은 일행이 탄 특별 열차가 신의주를 통과해 중국 세관에 도착했을 때 중국 공안은 단 한 치의 예외도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탑승자의 지문을 세밀하게 검사했고 모든 소지품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확인했습니다. 이 뒤에 벌어진 일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김정은의 전용 열차는 두 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일가가 직접 탑승하는 본 열차와 경호원 및 수행원들이 타는 후속 열차입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 이동하다 보니 개인 짐도 상당합니다. 문제는 이 짐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북한 측 수행원들은 중국 공안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가방은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물품이고 저것은 김주애 양의 소지품이며 또 다른 것은 현송월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에 있던 북한 관계자로부터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김주애 양의 가방까지 하나하나 열어보며 검사했고 심지어 화장품 케이스 안까지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당시 김주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버지 옆에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역시 이런 상황이 낯설고 당혹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신격화된 존재로 대접받던 그가 세관검사대 앞에서 일반인처럼 대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북한 측 경호원들과 서기실 간부들이 중국 공안의 검사 방식에 강력히 항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경호원은 중국 공안의 어깨를 잡으려 했고 다른 경호원은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중국 공안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북한 측을 제압하려는 태세를 취했습니다. 몸싸움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김정은 측근 중 한 명이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켰고 북한 측은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안의 검사를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짐이 정밀 검사를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열차는 베이징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토록 철저하게 김정은 일행을 검사한 것일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중국 공안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카페에서 만난 중국 공안 출신 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고위층의 마약 문제는 중국 당국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황장엽 비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39호실 간부들이 황장엽에게 접근해 중국에 나갈 때 마약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황장엽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고 이 일로 북한 당국과 크게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 1930년대부터 북한은 마약 밀매의 온상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정은 일행이 대규모로 이동할 때 혹시라도 마약이나 불법 물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에 수십 킬로그램, 수백 킬로그램의 마약을 운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자금원이 됩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마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내부에서 털어낸 가상자산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묶인 돈이 엄청납니다. 또한 중국 국민들의 돈을 사기로 빼돌린 불법 자금도 상당합니다. 중국 공안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불법 세탁된 현금들이 북한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특별 열차는 완벽한 운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적 특권을 이용해 대량의 현금을 청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으로 향하는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특별 열차를 통한 현금 운반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열차가 오고 갈 때마다 철저하게 검사하고 불법 현금이 나올 경우 전액 몰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이례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협조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협조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 순치관계라고 불렸습니다. 서로 대등한 동맹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힘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목을 조르면 북한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 병력을 끌어들여 수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만 김정은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싫든 좋든 김정은 정권은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중국이 목을 조르는 만큼 김정은 정권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 일가의 짐 수색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과 중국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혈맹이라고 말해도 실제로는 북한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약 위조 집회, 불법 자금 세탁 등 북한이 저지르는 수많은 범죄 행위들을 중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김정은이 오든 김주애가 오든 누가 오든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외교적 결례라고 항의해도 중국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중국 지도부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절대 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저는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게도 신뢰받지 못하고 러시아에게는 병력 공급원으로만 취급받는 북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되고 내부 경제는 파탄 직전입니다. 김정은은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키우려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딸이 중국 세관에서 가방을 뒤지는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처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길을 걸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압박할 것이고 러시아는 북한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은 점점 더 고립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마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권위는 이제 국경 밖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신격화되어도 김주애가 아무리 후계자로 부각되어도 중국 세관에서는 그들도 그저 검사받아야 할 여행자일 뿐입니다. 이 굴욕적인 순간이 북한 정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북한 내부에서도 알려질 경우 김정은의 권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격화된 지도자가 중국 공안에게 짐을 뒤진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북한 내부에 퍼진다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사건의 후속 상황을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이 굴욕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